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좀 놀라운 얘기가 오늘 터져 나왔습니다. 최병천입니다. 직전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출신입니다. 나이는 50살입니다. 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데 너무 선동적이다. 과학적 논거가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만 부각을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장 저 같은 사람조차 그다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의 선동을 보고 있으면 이재명이 지난 20일 장외 집회에 나가서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가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생각해서 이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 마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은 계속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원전 오염수 이걸 가지고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오염수는 이게 처리를 잘 했느냐 깨끗하게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해양에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느냐, 과학적 검증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재명은, 민주당은 이 원전 오염수를 가지고 깨끗하다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에서 잘 받아쳤습니다. 화장실 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물을 가지고 밥을 짓지는 않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찌개를 끓이지는 않지 않느냐, 왜 이렇게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자극하고 선동하느냐,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최 소장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수산물 문제를 지금 오염수 방류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 우리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논거가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처절하게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라는 사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 성장률이 2, 3%인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16% 인상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진보 쪽의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했고, 그런 학자들이 수두룩빽빽했다. 그 사람들 상당수가 권위 있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일부의 전문가들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인용을 해서 주장을 앞세우는 행태, 이렇게 선동하는 행태는 안 된다. 최저임금처럼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선동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 최 소장이 꼭 집었습니다. 이 최 소장도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도 포함이 되는 뭐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끼워 넣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야당 쪽이 참가하는 조사위원회가 과연 과학적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과학 결과를 내보여도 이재명은 지금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최 소장이 그냥 해본 소리다. 그런데 이 최 소장이 2012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보좌관으로도 일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 보좌관도 지냈다라고 합니다. 최병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쓸데없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대고 또 야당도 참가하는 조사위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인 겁니다. 이걸 빼고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불필요하게 선동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짜뉴스를 퍼뜨려서는 이게 지금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한 이 지적은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지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그 실패, 그 부분을 예로 든 것은 아주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에도 이런 합리적인 사람이 있다, 상식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전체적인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낙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책을 이낙연의 구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기존 주요 정당들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쇄신을 하느냐, 쇄신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혁신 지금 기구를 출범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친명 쪽에서는 오히려 이재명이 혁신의 칼을 잡고 나서야 한다. 개딸들이 더 지금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를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혁신기구를 만드는 안이 의논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친명 쪽에서는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낙연이 이 부분을 짚었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낙연이 이제 정치권에 민주당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다. 곧 이제 이낙연이 귀국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해야 하고 자신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역할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길, 새로운 창당까지를 포함하는 이 제3의 길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낙연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으로서는 더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가장 대주주는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직접 나설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의 대안으로 직접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으로 꼽힙니다. 이낙연은 또 광주, 전남의 일정한 지분을, 지역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반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이다. 이낙연이 귀국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최병천이라는 사람, 민주당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 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나선 이유는 저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을 비롯한 돈 봉투, 코인 이런 사법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이 사법 리스크는 많은 국민들이 이 사법 리스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 저 혐의는 어떤 성격일 것일까? 저 혐의의 정말 팩트, 사실은 무엇일까? 검찰의 수사, 재판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 많은 재판들이 이 사법 리스크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지금 움직이는 것은 특히 중도층이라고 이름을 하는 아직도 어느 쪽에 지지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지지가 결정되지 않는 또 움직이는 이런 중도층 그 가운데서도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 판단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사법 리스크는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겠지만 그 전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행태입니다. 가짜뉴스, 억지를 부리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선전선동하고 거짓 선동하는 이 행태를 보면서 염증을 느낄 것이다.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치명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이 나오고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선거에 과거와는 달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보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저런 정당은 처음 봤다.
저게 지금 사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맞느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책임감이 있느냐? 뭐든지 헌정사에 처음 본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가짜뉴스입니다. 비상식적인 겁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선거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지난해부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는, 정당이 굴러가는 이런 행태는 우리 국민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좀 상식을 회복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뭔가 대화를 해볼 수가 있고 뭔가 국민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에게도 좀 기대를 갖고 한번 앞으로 어떻게 뭐 정책적인 부분, 사법 리스크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방탄이 되면서 이재명 방탄이 되면서 억지, 비상식,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이걸로 지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왜 만나지 않느냐? 사법 리스크, 형사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건 가짜뉴스입니다. 비상식적인 겁니다. 비상식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이재명을 대통령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둘이 만나자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1년 전부터 이재명 민주당은 가짜뉴스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병천이 오늘 짚은 겁니다. 지나치게 선동적이다. 이 말 최병천이 차마하지 못한 말인데 이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맞아도 이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상식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래서 때로는 가끔 억지를 부리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자세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기존 우리 헌정사의 여야의 정당들의 행태였습니다. 그걸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비상식, 가짜뉴스, 저는 이 부분이 내년 총선에서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아니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존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거짓 선동이 아니면 지금 민주당은 당 자체가 존립 그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당이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가짜뉴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다수, 개딸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고 고개를 돌릴 것이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